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규탄하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복잡한 현재 이스라엘 상황 알아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 규탄 시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스라엘은 현재 전쟁 중인 상황인데 예. 수장이 네타냐후 총리 규탄한다? 이게 좀 선뜻 이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연장과 손을 잡은 독재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 지난 작년 10월 7일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 6명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신으로 돌아왔던 수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는데, 물론 인질들을 죽인 하마스에 대한 분노가 컸지만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휴전 협상을 타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그 기회가 돼서 휴전 협상이 타결만 됐어도 이 6명 중에 3명은 벌써 기준에 맞춰서 여성 19세 미만 50세 이상 노인 환자 순으로 가족이 돌아왔던 이전 전례에 맞춰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협상이 타결됐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도심에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70만 명의 시위에 나왔다. 인질 가족들 단체에 따르면은 그 전쟁 발발 이후 거의 매주 협상 타결을 요구한 시위가 있었지만 네. 이런 대규모 시위는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마스 척결도 중요하지만 인질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스라엘 국민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그러겠죠.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선거를 실시해서 내각을 다시 구성해야 된다. 하마스 내쫓아야 된다. 예. 라는 의견이 많답니다. 자, 결국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 필라델피 회랑이 문제라던데, 일단 필라델피 회랑인데 뭔가요 이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DMZ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DMZ가 이제 민간인 통제 구역하고 네. 비무장지대고 그 남방 한계선, 그 분계선, 그 북방 한계선 이렇게 돼 있는데 비슷해요. 필라델피 회랑은 가자 지구와 남쪽의 이집트 국경을 따라 설정된 길이 14km, 폭 100m, 100m밖에 안 돼. 이 완충지대입니다. 네. 이집트와 가자 지구를 가로지는 철조망이 있으면 그 철조망을 넘어서 이 필라델피 회랑이 있는 겁니다. 2005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필라델피 회랑을 이스라엘이 관리했는데, 이 회랑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이후 가자 지구로 물자가 유입된 주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가려면은 굉장히 통관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네. 이집트 쪽에서 물건 들어오는데, 이 필라델피 회랑이라는 이 완충지대 밑에 땅굴을 팝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굴을 파서 여길 통해서 자동차도 다닐 정도로 큰 땅굴을 통해서 물건이 드러나드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무기를 반입했다. 하마스가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마스에서 발사한 로켓이 이스라엘 민간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로 무기 반입을 막기 위해서 이 필라델피 회랑 아래에 있는 땅굴에 주목을 했던 거죠. 네. 자, 차량까지 땅 밑 터널을 통해서 이제 밀반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크고 많은 땅굴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 정확한 땅굴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네. 이게 이 무기가, 하마스 무기가 필라델피 회랑 아래 터널을 통해서 가자 지구로 유입된다고 접해 있는 이집트에 막 항의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2014년도에 땅굴 수색과 파괴 작업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무려 1,200개의 땅굴을 찾아내서 파괴했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이렇게 꽤 많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사실 가자지구에 접하고 있는 이집트 국경 주변 민간인들 다
소거시키고 이주시키고 라파 신도시를 건설해서 그쪽으로 이주시키고요. 여기에 이집트 국경 주변에서 일어났던 반이스라엘 행위 단속하고 억제하고 하여튼 그 역할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라델피아 회랑에 하마스 땅굴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지난 5월부터 이스라엘군이 여기를 다시 점령했는데 트럭이 드나들 만한 땅굴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 이건 이스라엘 군의 주장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가 이 필라델피아 회랑을 통해서 무기를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할지 모르는 이런 주장이 오히려 반대편인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반발을 지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주장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집트 외무부가 아니다. 네타냐후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면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집트가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이스라엘 비난했는데 마침 이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협상 중재국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다 이집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회랑을 두고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의 아주 미묘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전쟁 내각 안에서도 이 지지부진한 협상을 놓고 좀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필라델피아 회랑에서 절대 군 뺄 수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국방장관이 이 뺄 수 없다라는 결의안을 정면으로 반대해서 필라델피아 회랑에 계속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면은 이스라엘 인질들이 위험에 빠진다. 네타냐후 총리 정면에 들이받아버렸어요. 지금 전쟁 중이라서 못 바꾸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하튼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그럼 필라델피아 회랑에 멈춰 있어요. 하마스도 필라델피아 회랑 이스라엘군 계속 주둔하면은 협상 타결 불가하다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 보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협상단이 지난 2일 휴전 중재국이던 미국, 이집트, 카타르에 필라델피아 회랑 철군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식 입장과 협상 테이블 메시지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라델피아 회랑 철군 수용할 수 없다라고 뭐 내부에서 막 얘기하는데 협상단은 또 따로 가서 미국, 이집트, 카타르한테 우리 필라델피아랑 철군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은 3단계 휴전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는데 이 휴전안에 따르면 그 뭐 1단계는 뭐 6주 휴전 후 뭐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2단계는 가자지구 완전 철수, 3단계는 가자지구 재건 및 사망인질 시신 교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보국장,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장쯤 되는 사람이 이 3단계 휴전안에 따라서 2단계에서 군대 철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철군 없다라고 계속 공언하면서 뒤로는 뭐 미국이나 뭐 카타르나 이런 데다 우리 철군할게 앞뒤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예. 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타냐후가 내부 세력에 대한 페이크 모션, 그러니까 내부 세력을 소유한 꼼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극우 세력과 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극우 세력은 절대 철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극우 세력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확신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면서 바깥에라는 또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다들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앞뒤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요. 중재국들조차 당황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못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들 중재국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네타냐후가 2단계까지 가서 휴전안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단문만 빼먹고 그러니까 인질 교환만 딱 받고 그다음 나
배째 못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질을 돌려받기 위해 협상에 응하는 척하고 있을 뿐 철군은 없다. 이게 네타뉴 총리의 본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끝나게 되죠. 전쟁 끝나면 자기 쫓겨나거든요. 네. 자,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군이 요르단 서안을 폭격을 해서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숨졌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5일도 그렇고 7일도 그렇고 현지 시간입니다. 네. 여기 이스라엘의 항공기가 난민촌을 폭격합니다. 그래서 난민들 엄청나게 많이 다치고 죽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학교 건물도 막 공습하고 네. 서안 북동부 투바스 지역 3차례 공습하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해당 철수니 뭐니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습하면서 하마스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중재국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문제는 이 폭격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미국 여성이 이제 사망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충격이 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국 대선 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예. 26살에 이제 워싱턴대를 졸업한 아이셰 누르 에즈기 에이기라는 여성입니다. 트르키예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현지에서 평화활동하는 사람이거든요. 평화활동하는 여성 운동가인데 네. 비무장이었는데 이스라엘군이 머리에 저격을 했어요. 비무장 여성을 그것도 저격총으로 머리를 맞춰서 살해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어쩌면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커다란 쟁점이 될 수가 있다.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좀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